자, 3주차 모의고사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2번인데요. 동기의 두 측면을 합쳐 하나의 유형으로 지시했다. 여기 보시면 근거 찾았습니다. 때문의 동기와 위하여 동기라는 두 유형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유형이 두 개죠. 여기선 하나로 제시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적절한 건데 이게 3점인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봐봐요. 학교에서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과제를 받았죠. 그래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왜 읽기 전이죠. 읽기 전. 읽기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과제를 받았는데 그걸 잘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위하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고지 곧대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읽기 시작을 한 거죠. 읽기 전이에요. 때문에 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읽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니까 얘네가 위하여 동기가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1번이에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거 틀리신 분 없을 겁니다. 기억으로 시작해 디귿을 경험하면 기억이 사라진대요. 말이 됩니까?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면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네, 신박하네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윗글의 내용 전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선행연구와 연결. 요건 이제 여기 나와 있기도 해요. 여기 보면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니스의 연구, 그 다음에 레벤달, 그 다음 위티의 연구죠. 그래서 요 연구가 레벤달의 연구보다 선행연구인 거고 요 두 개의 연구가 위티의 연구보다는 선행연구들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 권고를 안 따르겠죠. 그렇죠? 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마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수용자는 위협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효능감에 관계없이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죠?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 공포 소구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던 겁니다. 효능감이 높으면 위험 통제 반응이 나타나고 효능감이라고 써놨냐? 효능감이 낮으면 공포 통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능감이 낮으면 공포 통제 반응은 뭐예요? 이거 아닌데 공포 통제 반응 여기 어디 있지? 이거다. 줄 쳐놓고 찾고 있네. 공포 통제 반응 그죠? 이 공포 통제 반응은 아니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공포 통제 반응. 공포 통제 반응은 전자가 작동하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효능감이 낮으면 그 공포 소구를 무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7번은 뭐 5번이에요. 요거 이제 1, 2, 3, 4가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다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여하다인데 이제 공헌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여하다가 공헌하다와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음을 보면은 영향을 준다인데 이거는 이제 기여한다, 공헌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요것도 나와 있습니다. 고체 촉매는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왜 고체 촉매가 주로 이용되냐면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 이 소결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큰 입자가 되는 게 소결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디 있더라? 소결 여기 있죠?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소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결이 일어나게 되면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이 줄어들고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줄어들면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큰 입자로 만들면 안 되겠죠. 소결을 촉진해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응 속도 늦추면 안 되고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한다. 요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빠르게 진행돼요. 그죠? 그러니까 촉매 활성을 높이려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 양을 늘릴수록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요거를 이해해봐라 이런 건데 뭐 나머지는 좀 따져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실리카 표면에 분산을 하여 만드는데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가 어디 있었거든?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됩니다. 따라서 실리카는 소결한다.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소결이 억제되는 애예요.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죠.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 문제 좀 어려우시면 요거는 따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는 이제 얘기를 했고 1, 2, 3, 5가 왜 적절한지도 여러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장 적절한 거는 이제 3번인데요. 요게 이제 정확히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정화가 된다는 건 에너지가 낮다는 거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촉매 활성이 낮음 이거죠. 그러니까 A보다 D가 더 낮아요. 그렇다는 것은 D가 더 안정화가 된 상태라는 얘기죠.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요 내용과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능이 의식이고 여기서 의식은 기능이다 그랬죠. 의식 이꼴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문장 잘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능이란 함수적 역할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기능이 함수적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기능이고 기능이 함수적 역할이니까 의식이 함수적 역할이겠죠. 그래서 1번이나 2번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의식과 함수적 역할, 의식과 기능이 같지 않다는 설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요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 주목술 위주로 읽어가지고 요약을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능이 함수적 역할이다라는 걸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같으니까 의식이 함수적 역할이랑 같은 거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1번이나 2번을 골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객관주의를 비판했죠. 그럼 여러분 이거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비문학에서 많이 나온다 편가르기 이런 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객관적의 반대는 주관적이고요. 그죠? 그러면 체험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경험은 주관적인 거죠. 그죠? 경험은 주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항상 물질적 반응은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내 몸의 체험, 경험 이것이 주관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객관주의를 비판하고 객관이 아닌 주관. 여기 주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체험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질적 반응보다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냈던 문제랑 조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뭐죠? 심적 상태가 기억이죠. 여기 있죠.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심적 상태인데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해라.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의 필자.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이게 지금 글쓴이의 주장이거든요. 글쓴이의 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지각 이전에 확정되어 각각 존재 지각 이전에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 이거는요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이거든요. 그죠? 이건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이고 요거는 글쓴이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필자의 관점을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지각이 먼저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억을 보면 기억은 뭐라고 돼 있죠?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기 전에 주체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의 관점은 인지를 하기 전에, 지각이라는 게 이제 인지, 지각, 대상을 인지하는 거, 지각하는 거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하기 이전에 주체와 대상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주체가 먼저 있고 어디 갔어? 어디 갔죠? 이거죠, 이거. 주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판해야 되고 그 내용이 이제 1번이에요.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나의 필자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왜? 나의 필자는 지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좀 어려움, 요거 이제 2, 3, 4, 5가 적절하지 않다는 근거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 한번 찾아보시고 모르겠으면 이건 질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이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자,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죠.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죠. 따라서가 있으니까. 그죠? 그 원인은 뭐예요?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비로소 확정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 다시 말해가 있거든요. 그럼 뭘 다시 말한 거냐? 이걸 다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쭉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가 예를 든 거고 다시 말해는 요 문장이에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은의 원인을 찾아라 그러면 이 문장을 찾거나 이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죠. 정확히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쵸? 그러니까 문장을 요약해서 보셔야 됩니다. 문장을 요약해서 볼 줄 알아야 이런 걸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6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이 생각할 때. 자, 봅시다.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막대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전달받는다.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CI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제 사실 이거는 좀 다 따져봐야 되긴 한데 3번이 정답인데 틀린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이런 게 나와 있죠. 그죠? 요 구절이 있었거든. 찾아봅시다. 해석에 의해서만 이거죠.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이게 파생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파생적 상태는 해석에 의존해서만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생적 상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이게 파생적 상태가 아니죠? 예. 오히려 이 경우는 파생적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거 1, 2, 4, 5의 근거를 못 찾으시면 요것도 질문을 하십시오. 예. 요 문제는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17번은 뭐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8번.
자,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이게 대화를 보셔야 돼요. 대화를. 그래서 얘네 대화를 보면 이런 겁니다. 1시경 후에 뭐 날이 저물 때쯤,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사건의 추이를 드러내는 시간 표지예요. 이런 시간 표지를 통해서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뭐 모일 모처에 그날 이후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시간 표지, 이런 것들이 시간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2번이죠. 여기서 노파가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오히려 노파가 은혜를 느끼는 거죠. 지금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그러면 노파가 은혜를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갚을 길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20번 4번인데 이건 또 쉽습니다. 기억이 이루어지면, 기억이 이제 이 누구냐, 이 누구야 얘가, 방자야, 막동이의 계책. 요 막동이의 계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할미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볼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은 그때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이루어지면, 이건 이제 노파의 계책이죠. 노파의 계책.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요? 그 얘를 만날 수 있을 계책. 그죠?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올 수 있을 거야. 그때 만나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이루어진다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맞죠?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21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5번인데, 봐봐.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내적 갈등이 아닙니다. 내적 갈등이면 혼자 괴로워해야죠. 여기서 뭐 괴로워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괴로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요것이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에서 26번. 자, 2를 보면 2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 했다. 요거 내용을 좀 봅시다. 내용을. 자, 아내가 취서사에 가서 결읍을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택은 안 된다 그러고 유평은 해보자고 하고, 이건 뭐 아들들이겠죠 아마.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보지 않았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널리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몰랐어.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면 이 결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갔죠. 갔는데 뭐 사람 개 많다. 그래서 이제 못 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얻을 수가 없었다. 근데 중략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시면,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했지만 그 속에 가 있었기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결읍을 얻었나 봐요. 그렇죠? 상사공의 도움 덕분에 결읍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 구절을 보면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의리를 버렸죠. 의리를 버리고 이욕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욕심, 이런 것을 선택했다. 의리를 버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뭔가 좀 그런 짓을 했나 봐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술에서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처럼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죠. 비유죠? 뭐뭐하는 듯 했으니까 비유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씨의 상태를 부각. 맞죠?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이제 4번이고요. 자, 리을을 보면 백세인들 길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 백세라는 건 그냥 한 평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미 지난 세월이에요. 이게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벌써 100살 살았어요? 아니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 쉽죠. 임천이 좋은이라는 자연친하고 마음에 하고자 하여, 일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는 뭐예요? 이거 충효. 충효를 마음에 하고자 하여니까 이거 벼슬에 나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연친화와 마음에 하고자 하여는 입신양명이니까 두 가지는 반대죠. 따라서 1번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봐라. 3번인 게 상사공이 도와준 것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힘을 써주신 것은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해서다. 아닙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26번. 뭐 이것도 쉽습니다. 도무지 할 일 없어해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고요. 근데 그럼 뒤에는 맞나요?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이거 경제적 문제야. 여기서 겨룹을 구하는 게 여러분 경제적 문제입니까? 여기서 뭐 겨룹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아내가, 그렇죠? 이게 지금 이 겨룹을 구하는 게 경제적인 문제냐고요? 네. 왜 경제적인 문제예요? 여기 나와요. 그죠?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문제, 그 겨룹을 구하는 이것을 경제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경제적 문제인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두릅 얻어오는 건데 이게 왜 경제적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기에서 이것을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는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기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따라서 뒤에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앞에가 틀렸어요. 그 다음 27번. 자, 27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나가 없기 때문에 정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일이가 주인공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일이의 입장에서 모든 내용이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용팔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정일이의 입장에서 용팔이를 보고 있고 정일이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일이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3번이고요. C 같은 경우를 보면 C는 이거죠. 그걸 못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런 소설을 읽을 때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틀리는 친구들을 보면은 뭘 못하냐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몰라요.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걸 못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 이게 누구냐면 용팔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팔이의 뒷모양은 이게 주어잖아 지금. 그죠? 용팔이의 뒷모양은 그걸 못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처럼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팔이의 뒷모양이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정일이의 실망스러운 마음이다, 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용팔이의 마음을 추측해서 내가 쓴 거, 그 정일이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뭐 정일이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용팔이의 자신만만함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용팔이가 자신만만해가지고 나한테 야 그걸 못하냐 내가 할게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팔이의 자신만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정일이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9번 답은 4번인데요. 기억은 용팔이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이의 마음을, 자 보시면 심혈, 그러니까 요 심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드러내고 있는 게 맞고요.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그릇 어항 들이우는 물줄기, 이게 뭐냐면 니은을 보시면 서늘한 감각인데 이 서늘한 감각이 어디 갔냐, 물그릇을 보잖아요. 그죠? 물그릇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큰 어항을 보잖아요. 그죠? 이 어항을 저 어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도 만족을 못해서 시원하게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점점 큰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 그릇에서 큰 어항으로, 큰 어항에서 이 어항 저 어항으로, 그리고 흐르는 물로.
그죠? 그러니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심화되는 그 욕망, 욕구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0번. 요거도 이제 이거는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한 거죠. 이 정일이가 자신의 속물적인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그죠? 그래서 적적 행동을 주저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어쩌고 저쩌고.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중층적 구조가 뭐냐? 여러분, 중층적이라는 게, 중이라는 게 거듭 중자죠. 거듭 중자. 그래서 단층적인 게 아니라 복층적이라는 거예요. 여러 층의 구조.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대상화했다는 것은 내가 나의 내면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내면을 이렇게 떼어놓고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2번을 보면, 여러분, 이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달았다.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는, 이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는 게 아니죠. 이 웃음을 깨달으면 뭘 깨달아요? 자신의 속물적 욕망을 깨닫죠. 그죠? 이건 자신에 대한 불쾌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요거잖아요. 그죠?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자신의 속물적 욕망 때문에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야. 여기 보시면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속물적 욕망으로 인한 웃음을 깨달은 거죠. 이걸 깨달으면 내가 싫겠죠. 그죠? 자신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드러나게 되지,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2번. 어렵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 3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대비되는 시어가 있나요? 보면 뭐 이긴 있죠. 싸늘한 밤이나 뜨거운 가슴, 그 다음에 창백한 꽃송, 이건 죽어가는 애고, 그 다음에 깨물어 피터진 이런 거는 생명력이라 그랬어요. 그죠? 뭐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했다. 대상의 양면성은 아닙니다. 이게 일단 틀렸어요. 이게 대상의 양면성이 되려면 하나의 대상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읽었던 것들은 서로 대비되는 대상이죠. 대상 자체가 대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 대상의 양면성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효용성이라는 건 쓸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쓸모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자유로운 구사, 뭐 이런 거지, 이것이 쓸모가 있어, 뭐 이런 관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픈 가락에 대한 예로 적절한 거,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죠.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 그쵸? 요겁니다. 그 다음에 33번. 자, 다음에 따라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는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낸다. 어쩌고 저쩌고. 이건데요. 요게 이제 가가 틀렸어요. 가의 화자가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임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는 건 맞거든요. 여기 보시면 못 미칠 모습을 어이하리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을 만나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붉은 마음을 바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붉은 마음을 임에게 바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죠. 붉은 마음이 되게 뜬금없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5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 얘기 했었죠. 이 시를 보고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언어에 대한 시라는 걸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 보기를 주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보기가 없어도 충분히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이게 왜 한계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 한계를 갖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대요.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적절한 거거든요. 적절한 거. 그럼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벗어난다며. 벗어나려고 한다며. 그죠? 이것도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대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외부 상황의 변화를 주었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언어 사용을 말하는 거지. 지금 외부 상황의 변화를 주었다? 아니에요. 예, 이름을 바꿔 쓴 거지 이거는. 상황을 바꾼 건 아닙니다. 언어를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제한한 의미에 따라 아닙니다. 자유를 주었다 그랬죠. 아닙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